네,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벌써 이제 9월이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곧 4분기 마지막 분기인데 9월달 좀 잘 마무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제도 미국장 보셨겠지만 또 빠졌어요. 근데 예전하고 좀 다른 건 뭔가 이제 좀 찔끔찔끔하죠. 예, 빠지는데 좀 지리하게 빠집니다. 오늘 그런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제 저랑 뭐 짧게는 거의 한 상반기 3월 달에 제가 단기방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하신 분은 이제 좀 오래 되셨는데 시장을 같이 보는 게 조금 재미있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야 장 빠지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종목을 보고 하면 사실 그렇게 시장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6월달 되게 안 좋았을 때 뭐 매크로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많이 살폈고 그 이후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제가 안정권 들어오면서 보지 마라. 이제 종목을 찾으면 된다. 선택 집중을 해서 뭐 2차전지 좀 많이 사드렸고 다시 이제 지수가 저점 가니까 이제 매크로를 다시 보자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가장 기본은 시장인데 시장은 원래 저는 계속 봅니다. 근데 조금 덜 봐도 될 때가 있어요. 좀 안심하고 시장에 돈이 돌 때, 막 놀아갈 때, 이럴 때는 종목 따라다니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번에 7기방도 마찬가지고 단기방도 마찬가지겠지만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어, 시장은 누구나 예단을 많이 하죠. 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빠질 거야, 뭐 큰일 날 거야, 뭐 폭락할 거야. 물론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언론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개인이 접하는 것들은 되게 자극적이에요. 제가 뉴스 따라서 매매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뉴스는 그냥 많이 클릭을 하게 제목을 되게 자극적으로 적죠.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니까 자기 기사를 그죠. 그리고 좋을 때는 더 좋다 그러고 나쁠 때는 더 나쁘게 말합니다. 이 정시가 뭐예요? 항상 선행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따라다니면 꼭지에 물리고 바닥에서 팔게 돼요. 자, 제가 보는 어떤 지표라든지 매크로나 옷을 또 많이 보시겠지만 어제 나스닥도 이제 거의 전저점 근처 왔어요. 다우 지수는 6월 달에 저점 깨졌습니다. S&P도 거의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금만 낼 필요는 없죠. 제가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현금을 가지고 좀 세심하게 조정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막 팍팍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러다 물리면 또 큰일 나죠. 그럴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서 포트 조절.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 됩니다. 내가 불안하고 시장이 좀 리스크가 있는 만큼 현금을 들고 있으면 돼요. 물론 지금 현금 다 팔아놓고 있어도 되지. 하지만 종목은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보는 선택과 집중이 되는 종목은 일정 부분 좀 들고 있어도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은 덜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니까요. 자, 그렇게 현금 비중 포트 조절을 하면서 시장을 따라가면 시장이 한 번에 뭐 10%, 뭐 20%씩 빠집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경기랑 싸우는 과정이니까 시장도 좀 점진적으로 움직이죠. 팍팍 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국 빅스도 막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상반기보다는 최소한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 과정과 싸우는 기간이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면서 포트를 조정하면 돼요. 걱정하실 거 없죠. 겁낼 것도 없습니다. 나스닥이 어쨌든 지금 우리 목요일 날 우리나라 목요일 아침에 개도 수요일이었죠. FMC가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조심을 했었고 전후로 괜찮은 종목을 조금 사모았었고 현기 비중을 한 80% 갖고 가다가 FMC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샀죠. 현금 비중은 지금 한 50% 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이 이 수요일 날 이때도 한 1.5% FMC 열렸을 때 그 다음 날도 1.5%또 그 다음 날 어제도 또 뭐 장중에는 한 3% 떨어졌어요. 겁이 나는 거죠. 막 개인들 막 던지고. 근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되게 안 좋았을 때 이때 제가 역대로 많이 개인들이 틀렸을 때 이때도 다우 같은 케이스는 1500포인트였어요. 지금은 어제 종가가 1870포인트거든요. 거의 다 빠졌다 보시면 돼요. 아주 거의 빠졌다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다우는 30종목 대표주만 하죠. 종목 수가 되게 적습니다. 이미 저점이 깨졌어요. 6월달 저점 깨졌고. 근데 S&P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 미국의 수천 종목 중에서 500종목 딱 대표주만 하는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지수라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게 이 저점 근처 다 왔죠. 거의 다 왔어요. 저는 사실 좀 깨질 수 있다 봅니다. 뭐 그런데도 제가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대응해 드릴 거니까,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제가 나스닥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의 원인이 뭐였어요? 인플레, 40년 만에 오는 인플레였고, 고금리, 고물가, 고비용, 고환율, 뭐 이런 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 환율은 빼야 되겠지만, 그럼 일단은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어디 돈을 빌리거나 뭐 할 때 이자가 되게 많이 세요. 부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성장주가 되게 약합니다. 성장주의 대표 교육이 나스닥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시기에 더 타격이 많은 나스닥을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자, 나스닥은 이미 작년 말 이때 이제 4,800포인트, 좀 죄송합니다. S&P구나. 그때 16,000포인트였거든요. 나스닥 보고 넘어갈게요. 16,200포인트였는데 이 16,200포인트에서 지금 저점이 1,5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이미 35% 빠졌어요. 35% 고점 대비. 어지간한 수십 년간의 미국 위기 때 빠졌던 만큼 빠졌습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S&P는 4,800에서 지금 3,700, 800 되죠. 자, S&P는 4,800 고점에서 지금 3,600, 700 정도 되는데 고점 대비 25% 빠졌어요. 나스닥보다 덜 빠졌죠. 자,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 과정이 지금 하반기 오면 이 덜 빠진 S&P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도 문제지만 금리가 미국의 소비나 고용을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연준이 바라는 과정이고. 그러면 기업 실적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오히려 미리 빠져서 떨어져 있는 나스닥보다 지금 보면 어제나 그제 보시면 S&P나 다우가 더 빠집니다. 자, 미국의 S&P 대표 기업들이 어닝이나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아서 빠지는 과정이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3,700 조금 덜 되는데 한 3,400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3,400 정도도. 이게 원래 사실 경기 둔화가 되면 이 정도 빠지게끔 하고 끊은 선이에요. 사실 이 선이 사실은 2020년 코로나 때 코로나 버블이 쌌던 이 기간을 다 없애는 과정 기간이거든요. 지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나스닥이 S&P가 나스닥보다 덜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런 과정은 되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리하고요. 경기가 점점 둔화되는, 경기가 빡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죠. 실적도 봐가면서 소비도 줄면서 이런 걸 보면서 경기는 점점점 둔화되는 과정이에요. 왜? 금리를 안 낮춰주니까.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사실 누구나 부채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다 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을 쓸 게 없다 보니까 연준도 돈을 줄이고 기업도 돈을 줄이고 개인도 돈을 줄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투자도 잘 안 되고 소비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기업 어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반기는 경기 둔화와 싸우는 계속 밀당 얘기를 드렸는데 FMC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했다시피 금리를 절대 안 내리겠다 이놈들아. 파월이 그랬잖아요. 잭슨 호주 미팅도 마찬가지고. 단호한 연준. 야,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는 절대 꿈꾸지 마. 물론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보니까 또 저는 또 바뀔 거라 봐요. 하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해서 내 시황과 달리 뭔가 빵 터져. 뭔가 빵 터져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뭔가 바뀔 수 있어요. 뭐 그럼 그때 제가 대응을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둔화 싸우는 지지부진하고 예전처럼 뭐 금융 시스템이나 금융 경색이 아니라 이렇게 싸워지는 과정이 되면 지수가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그냥 지리해요. 솔직히 인내가 좀 필요하죠. 뭐 그래도 뭐 종목은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금리는 절대 꿈도 꾸지 마라고 이번에 점도표 나왔어요. 내년에도 지금 올해 찍은 올 하반기 뭐 4.5까지 가고 내년 4.6까지 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 부동산은 당연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성장주나 이쪽은
힘이 없습니다. 예, 그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대표주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자기 용 빼는 재주 있어도 지수나 이쪽이 안 좋은데 지 혼자 좋아질 수가 없어요. 미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종목에는 섹터장 있다 그랬죠. 예, 그래 참 우리나라는 이게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야. 자, 뒤에도 말씀 좀 드릴게요. 또 미국과 우리나라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MC 이후에 시장은 경기 둔화가 되게 되고 리세션이 뭐 이렇게 리스크, 물 상반기도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리세션이 올 수 있다는, 이미 유럽은 리세션이라 이런 것 때문에 싸워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지수가 단계적으로 잡히면 또 쌓아드릴 겁니다. 그때 또 사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 잡을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시장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예, 주식은 제가 대응해 드릴 테니까 즐기시면 돼요. 자, 환율, 금리, 정시 모두 경기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케이스는 특히 더. 종목 차별화는 더 심화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 그렇게 될 거고 되는 것만 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신저가 계속 나옵니다. 신저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따라서 하지 말고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신저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미국도 지금 나오고 우리나라 이번 주 내내 나왔어요. 개인들 신용이 자꾸 털려요. 실제로 레버리지도 줄고 있습니다. 5장 되면은 알아서 또 어떻게 반대면 나가면 안 되니까 신용 부담되고 로스컷 될 수 있으니까 자꾸 팔아요. 하방 장 오후에 보시면 그런 게 계속 나오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지금 QE를 한다거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 2008년 이후나 2020년이나 2015년이나 요 작은 위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도 마찬가지, 2020년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팍 못 튀어요. 아직까지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V자 반등 안 옵니다. 이번에는. 그냥 그 사이에서 우리가 먹을 걸 찾는 과정이에요. 사실 대신에 한국은 조금 나아요. 미국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국가별로는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자꾸 더 날아다녀요. 지금 110이 찍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참고로 때 1260 그죠? 달러 반대로 가는 거.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를 지금 아직 공식적 매수는 안 드렸지만 우리나라 환율 1,400원 이상부터는 매수를 좀 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발을 담가도 된다 참고하시라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2년물 금리가 4.17이에요. 우리나라 3년물 금리가 거의 4% 다 왔습니다. 지금 채권쟁이도 또 박살났어요. 예, 6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박살나기 때문에 지금 채권쟁이들, 채권 보는 분들 지금 울고 있어요.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또 제가 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같은 케이스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나스닥이 확 안 빠지고 마지막에 조금 반등을 줬다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정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지 단기 바닥에다 쏘자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가장 중심, 경제의 중심인 소비와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기업 은행들이 이 소비에 타격을 받은 애들은 차별화가 될 거고 종목별로 주가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부동산 여전히 안 좋습니다. 자, 유럽도 사실 좀 난리 났어요. 유럽은 사실 지금 경기에 가장 취약하고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구간인데 그나마 오른 게 진짜 없어요. 10년 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얘들은 아직까지도 금융위기는 아니라 저는 봐요. 그냥 안 좋을 뿐이에요. 어제 파운드가 난리 났고 영국이 또 안 좋다 그러고 영국 안 좋은 가운데서도 감세하고 어쨌든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번에 그 75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워낙 물가가 걱정되기 때문에. 경기에 타격을 주죠. 미국보다 더 줍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경기의 중심인 독일도 지금 닥스지수 같은 케이스는 신저가 났어요. 영국 파운드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로 유로는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지금 엔화에서 조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약간의 모멘텀이 도는지 보고 있어요. 왜? 엔화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암만 자기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과 모종의 거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율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환율이 지금 달러가 지금 110이 넘어갔습니다. 2020년 닷컴 버블 개박살 났을 때가 120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올라간다 걱정하고 계속 보고 계신 분은 계시겠지만 영국 파운드나 유로나 일본보다 우리나라 오히려 나아요.
지지난번에 한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해지 비중에 따른 투자 위험 때문에 한머니들이 와서 환율 좀 장난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기에서 제가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똑같은 시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올라가니까 야 겁난다 겁난다 하지 마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갈 때는 항상 반대로 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조금씩 파시면 되고 1,400원부터 전 결론적으로 1,500원 사이 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은 1,400원 이상은 2008년 서프라임 진짜 우리나라 금융이 비슷하게 왔을 때 1,600원 갔었습니다. 그리고 IMF 왔을 때 98년이었죠. 97년이었죠. 그때 한 1,600원 내고 갔어요. 요번에는 어쨌든 이게 위기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달러가 혼자 달리고 하다 보니까 전세에 지금 난리가 났죠. 달러가 혼자 달리고 미국 지 혼자 살라다 보니까 가장 큰 우방인 유럽도 난리가 났고 일본은 말도 안 되고 조금 변화하고 있죠. 미모직은 사실 다 넘어집니다. 뒤에 불안한 미모직 넘어져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환율을 이렇게 사라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이러다가 뭐 작은 거지만 금융적인 부분이 터질 수 있겠죠. 그걸 한 번 더 확 터뜨릴 겁니다. 그럼 그때 한번 지르면 돼요. 왜? 환율을 단타 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내년 정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1,400 이상부터 1,500원 사이, 뭐 1,450원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에서 좀 사고, 그다음 뭔가 터지거나 모멘텀 생기면 그땐 더 사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결국은 돌아와요. 제가 경기 관련해서 지지부진하고 경기 둔화와 싸우는 과정이라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뭔가 터지잖아요. 그럼 뭔가 확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더 사야 돼요. 사실은요. 지표를 보고 매크로를 보는 거는 그때 진짜 사는 기회입니다. 왜? 결국은 바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리세션이다 경기 둔화다 해서 금만 주고 있는데 정신을 항상 그 당시에 살짝 찍고 그때부터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2020년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도에 우리가 3월달에 1400포인트 갔잖아요. 코스피가. 근데 2020년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졌습니까? 다 셧다운 되는데 어떻게 경기가 좋아져요? 하지만 정시는 1400에서 2020년 그날 그 해만 하더라 2600까지 갔어요. 그리고 2021년 1월달에 3000을 찍었죠. 정시는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나처럼 위험할 때마다 미국이 돈을 못 풀어요. 금리를 못 내립니다. QE를 못 하죠. 오히려 QT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부진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뭔가 터진다? 그럼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기회죠. 왜? 이 굳건한 연준의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확률은 저는 적게 봐요. 되게 적게 보기 때문에 그걸 베팅하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매크로를 볼 때 매크로를 제가 유럽의 환율에 베팅을 하잖아요. 그럼 1,400 이상부터 지금 이미 1,420원이에요. 1,450원, 뭐 1,500원 그러면 조금 더 사면 돼요. 그러다 나중에 조금 정상화되고 제가 보는 지표가 사실 금리인데 그게 고점 치고 반등을 주고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슬슬 환율도 정상이 됩니다. 미국이 혼자 못 달려요. 암만 자기가 지가 혼자 인플레 막는다 그러지만 자기 기업도 지금 난리 납니다. 자기 기업들이 어닝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유럽도 난리고 동맹은 안 챙길 겁니까 애들이? 자, 그래서 일단 환율은 지금 무서울 게 아니라 대처를 하셔서 매크로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261260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아직 공식으로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중국은 10월 달에 시진핑 3년임이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셧다운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홍콩 열린 얘기 들으셨죠? 자, 그래 되면 중국 소비가 슬슬 또 살아나요. 오히려 그건 좋습니다. 오히려. 왜? 지금 중국이 온갖 금리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금리도 낮추고 온갖 부동산도 막 싸게 내고 하는데 여전히 부동산 빌빌거리고 이 대표 주신 홍콩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안정감으로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정치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11월 달 초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래 되면 우리나라 같은 아까 달러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전환점 오리라 봅니다. 이 정치라는 게 사실 그런 힘이 있어요. 자, 한국은 지금 2300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 많이 들고 있고 지수가 지금 바닥 나올 때까지는 아직 안 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면 돼요. 자, 6월 저점을 테스트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미국과 연동이 될 거라 봅니다.
그 종목 차별화는 더 심화될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집중된 종목으로 들고 가고 지수 통해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자, 한주로 또 말씀드렸죠. 14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원하나 사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어제 특이한 게 나스닥이 사실 전저점 근처 가서 저는 나스닥이 한 18K, 17K 갈 줄 알았어요. 물론 18K를 갔다 왔는데 19K, 그 19,000달러 지지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 자산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이 되게 작죠. 아직까지 작은데 2조 달러 안 되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이 사실 되게 공격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미 비트코인 코인 경제는 2008년 서프라임 같은 금융이 확 터졌어요. 시스템 붕괴가 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들 틀릴 거 다 틀렸어요. 얘들이 지지를 받고 하는 것들은 적으나마 저는 성장주나 어떤 위험 자산의 지표로 좀 볼 수 있다 봐요. 비트코인이 지금 19,000K, 1, 2K를 19K를 지지했다는 거는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아직 물론 나스닥 저점은 안 나왔어요. 좀 봐야 됩니다. 자, 섹터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뭐죠? 목표방도 그렇고 단기방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들고 있어요. 목표방이 3개 종목 있고 단기방도 지금 주된 종목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죠? 로봇 제가 사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들고 있는 거니까. 2차전지도 갖고 있다가 좀 많이 팔았죠. 근데 2차전지는 단기방에 지금 좀 있어요. 그다음 메타버스도 있고요. 엔터는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종목 하나 사드렸죠. 하나. 네, 요번에 그 수만이형 관련된 회사. 이렇게 제가 포트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금은 50% 내외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태조 이방원에서 빠질 거 빠졌어요. 지금 태양광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태양광이 사실 하나솔루션도 어제 장 끝나고 물론 기업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물적 분할 얘기 나왔어요. 물적 분할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약간 텐트럼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사실 며칠 전부터 기관들이나 이쪽 수급이 좀 안 좋더라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사진 않았지만 태양광이 조금 약세를 보일 것 같아요. 조선이 사실 좀 반등을 줬습니다. 추세가 살짝 꺾였는데 어쨌든 굴뚝주였던 현대 미포조선 뭐 이런 것들이 반등을 주면서 다시 괜찮은 흐름이 복귀가 됐어요. 아직 약세기 때문에 사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요 중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요거라 보시면 돼요. 매수 대상 종목군이고, 반도체가 어제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제가 전략인지 알고 있는데 중소형주들 코스닥도 반도체 업종을 IT 업종을 샀어요. 이거를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미리 선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반도체 안 좋다 그러죠. 온갖 사람들 다 안 좋다 그럽니다. 왜 디램이 뭐 어떻게 된다. 근데 이게 돈이 진짜 많으면 그럴 때 슬슬 사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지금 살짝 저점 깨졌잖아요. 코스피나 반도체판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다시 해준다 하면 저점 기반이 나와요. 예, 우리나라는 특화적으로 또 바닥에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도 이전에 저는 11월 달에 중간선거 전까지는 IRA 법안 뭐 한만 협의라고 이제 항의를 해봤자 특별한 걸 안 내요. 왜? 자기 선거가 더 중요하죠. 바이든도. 그래서 11월 초에 IRA 그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자동차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 뭐 이거를 드리진 않았지만 대형주 기준으로는 어쨌든 반도체, 삼성전자, 그다음 자동차는 보셔야 된다. 제일 나은 쪽이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LG 엔솔이 좀 팔았다 했지만 중기적으로 큰 문제 없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40만원 중반대에서 지지될 거라 보고 2차 전지까지 해서 소프트웨어의 시대는 갔다. 네, 소프트웨어. 앉아서 그냥 인터넷 빅데이터 하는 거 말고 미국이 지금 대놓고 신냉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으로 신캐퍼를 주고 있잖아요. 네, 2000년 초반에 중국 향만큼 제조 부양은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좋은 제일 기술을 갖고 있는 자동차도 수익권이죠. 2차 전지 1등이죠. 반도체도 1등이죠. 이런 것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만 혼자 달리고 있는데 분명히 혼자 못 달려요. 동맹들 챙겨야 됩니다. 네, 정치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끝나게 되면 11월 달에 저는 모멘텀이 생길 거라 봐요. 네, 그 전까지 준비하시고 우리 매매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장이 조금 다른 이유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주에도 종목 매매한 거 잠깐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많이 팔아드렸죠. 어차피 FMC 전에서 비중 축소해서 현금 80% 들고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때 우리 갖고 있었던 거 뭐 금양이든 뭐 세비시든 뭐 그때 뭐였죠? 뭐 성이 다 팔아드렸고 현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날이었고요. 화요일 날 FMC 뭐 전일에서 관망을 했었고 수요일 날 FMC 하루 전이라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왜 FMC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조금 샀는데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조금 분할 매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목표방도 그렇고 엔터주 한 10% 사드렸고 그다음에 로봇주죠. 예, 로봇주 대표주 있습니다. 제 말씀 안 드려요. 근데 그걸 일단은 지금 잘 안 빠지고 잘 버티죠. 대장주라서 주된 맵 테마다 보니까 로봇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드렸고, 자 목요일 날은 제가 그때 금양이죠. 예, 금양 이거는 뭐 다 팔았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니까 단기방에서 금양을 요때 샀어요. 저희가 그죠? 요때 사서 요때 팔았어요. 그때 18,000원 중반에 팔아드렸는데 뭐 늦게 본 분은 19,000원 중반에 팔았으니까 잘하셨죠. 어쨌든 어제 오늘 이 대장주답게 좀 더 올랐는데 이 고점 항상 부담됩니다. 지금 고점 돌파할 시기 아니에요. 정말 강한 종목이고 시장에 정말 주된 테마지만 지금 시장은 고점 돌파해서 약하자 이렇게 외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고점 매물을 맞고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봤을 때는 항상 또 우리 대체 가능하고 대응한 종목이니까 관중에 넣어두시면 돼요.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예, 아까 로봇 엔터 추면는 거 말씀드렸고, 자 금요일 날은 지수가 2300 하회했기 때문에 그 시장 조심 얘기만 드렸고 시장 안정될 때까지만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코스피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코스피 기준이 지금 2290까지 빠졌습니다. 6월달에 2276까지 빠졌는데 2300 내라 보시면 돼요. 이미 우리나라가 PBR 기준으로 0.8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그래 겁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오버슈팅 구간에 이렇게 언더슈팅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뭐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뭐 환율 사듯이 사 모으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모멘텀이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 매매를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잡아보는 거지만 여유있고 시간 많은 분들은 그냥 실금실금 사도 돼요. 지금부터는 한번 이렇게 확 하면 더 사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주된 종목 위주로 편입했으며 다음 주 미국도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종목이 또 분명히 선택 차별화 됩니다. 이제 그런 거 보이면 제가 그쪽으로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니까 시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중국의 정치적 이슈,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선거 정책 이슈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저는 변화가 오리라 봐요. 그때 우리가 좋은 기회가 되고 지금 개인들이 많이 또 틀리고 있거든요. 신저가 절대 사지 마시고 비중 줄이시고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딴 거 다 파시고 제가 삼성전자를 뭐 좀 약하니까 LG엔소 바꿔드린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종목으로 지금 갈아타시는 게 대응률 훨씬 좋습니다. 자 머니는 우리는 지금 머니 체이싱이잖아요. 투자라는 거는 머니 체이싱인데 비싼 데서 싼 곳으로 흐릅니다. 비싼 데서 항상 대중들이 열광을 하죠. 우리는 밖에 나오면 되고 미국은 사실 그렇다 봐요. 진짜 길게 봤을 때는 미국 특히 나스닥 종목은 13년간 너무 올랐어요. 마지막에 지금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그 피날레를 저는 치고 있다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고 지금 MS도 신저가 났어요. 아마존도 신저가입니다. 구글도 신저가예요. 그런 것들은 많이 지지분하지고 안 좋아질 거라 저는 보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 신저가 그 신냉전에서 바뀌는 이쪽으로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좋아질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걔들이 정말 쌌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싸기 때문에. 자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으로 10수년간 글로벌문이 다 모였죠. 마지막에 달러까지 모이면서 피날레 치고 있죠. 우리는 그 반대를 보는 겁니다. 과유불급이에요. 항상 그래요. 정신은. 자 예전에 한국은 싸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물론 기본은 미국을 봐야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특장점 그런 특장된 섹터에서 우리 주식 매매에 기회가 올 거라 저는 봅니다. 이런 쪽으로 작은 사이클 타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가 2010년 11년도 그랬고요. 2015년도 그랬고요. 2017년도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봐도 경기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섹터 테마로 수배씩, 10배씩 나는 종목도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을 좋게 봅니다. 우리 매매는. 자, 시장 바뀌었다 보는 거죠. 십수년간의 미국 독점적이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저는 주도주가 지금 바뀌는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되게 중요해요. 핵심적인 시황입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가 아까 말했던 그런 빅테크, 나스닥,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조금 싼 가치주인데, 물론 걔들도 성장은 해야 되겠죠. 성장 인자를 가진 가치주로 변화가 되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 보시죠. 조선주가 왜 올라? 사실 이것도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죠? 왜? 예전에는 가벼운 데서, 가까운 데서 에너지 효과지만 이제는 돌아서 가야 돼요. 당연히 조선이 필요하죠. 배를 만들어야 되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신냉전이지만 실제로, 그리고 용선 같은 수명이 있습니다. 이미 십몇 년 전에 조선에 호황이 왔고 십수년 동안 꺾여 있잖아요. 배도 많이 낡았죠. 근데 물론 지금 저가 수주로 중국에 새 간다, 어디 새 간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는 배를 제일 잘 만들어요. 특히나 이 친환경인 배는 우리나라가 또 제일 잘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제가 조선주 아직 포트는 편입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은 보고 있는 거예요. 철강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십수년은 안 좋았던 굴뚝경제, 물론 제가 아직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체크를 저는 하는 거예요. 연준이 이권하져 나면 여전히 고비용, 고물가, 고금리 시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황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혹시나 진짜 뭔가 빵 터져, 그러면 연준이 전략을 바꾸겠죠. 그럼 우리는 그때 또 전략을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확률은 금융 시스템 붕괴나 이런 것들은 확률이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쪽에 베팅하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의 뉘앙스와 우리 포트를 잘 가져가시면 시장도 매매도 되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시황과 이 종목 매매가 일치시키면 그게 나중에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돼요. 그냥 혼자서 매크로 공부해봐야 돈은 안 되죠. 시장에 대한 이제 한점 공부하는 시기가 좋지만 우리는 그걸 매매로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자, 요즘 다시 매크로에 다시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걸 통해서 실제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미세 조정 매매는 제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불안하고 경기 온갖 얘기를 다 나오지만 시장은 제가 대응을 하면 돼요. 그전처럼 빵빵 큰 빅이슈 블랙스완이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자, 9월 마지막 즈음에 가을날 날씨 되게 좋은데 또 가족끼리 열심히 또 좋은 시간,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상쾌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